자, 반갑습니다. 배순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순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초급락을 막는다. 그러나 약하다. 그래요. 흔히 언발에 오줌 들기라는 말이 있죠. 어제 오후에 나온 관계부처 합동회의 결과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2008년도 금융위기와 닮아가는 시장이죠.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거래, 매매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급격히 하락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의 집값 코로나 전보다 10% 더 하락할 것으로 경고까지 하고 있죠.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위험하다라는 것이겠죠. 실제적으로 봐도 전국의 집주인들 입장이라면 떨어진 매매 가격 충격이죠. 또한 급락하고 있는 전세 가격, 그래요. 전세 만기가 도래가 된다면 떨어진 전세 금액 돌려주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국의 세입자들 또한 혹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래요. 다주택자들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 전세 세입자들까지 다 같이 고통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전국의 채무자들, 그래요. 대한민국에 빚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 다들 불안하죠. 혹시라도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년도 상반기나 중반기까지는 잘 버텨야 되는데 또다시 금리가 올라갈까봐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뭐한다? 소비를 안 하게 되겠죠.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는 경기, 즉 경제 자체가 돌아가기가 좀 어렵고 또한 침체기에 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경기라는 것은 호황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현재의 경제는 침체기에 완전 접어들었다. 따라서 불황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의 경제 또한 불안하다. 침체기에 완전 진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2023년도 대한민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죠. 따라서 2023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이 포인트가 되겠죠. 결국 현재 실정은 국내적으로 볼 때나 국외적으로 볼 때 위기사항이다, 경제 위기사항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정책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중에 부동산 파트 첫 번째로 살펴보면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취득세 중과 완화.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들을 완화. 중요한 거는 폐지가 아니라 완화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8%를 4%로, 12%를 6%로, 즉 다주택자 취득세를 50%를 감면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피겠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인데요.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2023년도 내년도 5월달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1년 더 연장해서 2024년도 5월달까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유예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7월달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개편한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또다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내년도 5월달 이전에 쏟아질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이제 1년간 더 유예를 하는 거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제 매물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졌다. 어차피 금리도
현재 뭐 최고점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 또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도 1년간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규제지역, 뭐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를 하고 LTV 상한을 30% 적용하겠다. 어떻게 보면 뭐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뭐 30%의 자금이라도 융자를 받아서 세입자의 전세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데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죠. 또한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마찬가지죠. 분양권에 대한 1년 미만 거래는 70% 양도소득세 중과세, 1년 이상은 60% 양도소득세 중과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는 원인일 수도 있겠죠. 이제 분양권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1억을 벌었어. 근데 1년 미만에 팔았어.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7천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개선을 한다 해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폐지. 뭐 1년 이상 양도소득세를 아예 뭐 폐지, 양도소득세 안 받겠다가 아니죠. 이제 1년 이상 60% 양도소득세 중과를 이제는 1년 이상은 그냥 뭐 중과세를 폐지하고 일반 세율로 이제 적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그래요. 뭐 급격하게 미분양 아파트가 한 5만 세대 정도 가까이 증가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분양권, 주택 입주권까지 중과세를 서서히 폐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추진을 살펴보면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한다. 핵심은 요거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를 하겠다는 거고, 또한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요. 5년 이전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따라서 뭐 분양권 같은 경우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좀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쉽게 표현하면 분양권 사라, 미분양을 줄이자. 이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또한 생활안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그렇죠. 9억 초과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 구입 시에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현재 뭐 2억 원까지인데 이름 폐지하고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현재 2억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이런 주택담보대출은 좀 이렇게 많이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고 딴 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집주인이 돈을 못 주니까 이사도 못 가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또한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 추진했다. 뭐 결론적으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LTV를 더 올려주겠다는 거죠. 또한 공시가격과 관련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또한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확정 후 2003년도 1, 4분기 중에 시행하겠다는 거죠. 또 기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 기반 위축을 방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결국 뭐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뛰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그래야 민간 등록 임대를 이제 복원하겠다는 거죠. 특히 뭐 장기 10년 매입 임대는 85제곱미터 이하, 즉 32평 아파트 이하는 이제 복원해서 민간 등록 임대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 여기에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일반 다주택자들에 비해서 더 높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따라서 민간 동네 임대 사업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32평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들 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상까지 2023년 부동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간략히 저희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분명 혜택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엄발에 오줌 누게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라고 한다면, 우선 취득세 중과세 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가 50% 감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12% 취득세를 6%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취득세만 6천만 원입니다. 6%, 즉 50% 감면을 해도 아직도 부담이 있다. 아직도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가 아니죠. 그냥 2024년 5월달까지 중과세를 배제하겠다. 중과세 예외 기간을 1년 더 연장시켜준 거 아닙니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좀 약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우선 아파트나 빌라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세 중과세가 50% 깎아주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도 아니야. 1년간 더 유예시켜주고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주택을 사겠냐라는 거죠. 제가 보는 점에서는 요거 약하다. 오히려 금리 인상, 대출 금액 인상이 더 무섭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요 부분은 좀 미약해도 너무 미약하다, 약해도 너무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현재 정부는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즉, 부동산 가격 급등을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완전 푼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부동산으로 흥한 자, 부동산으로 망할까와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이제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푼 게 아니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